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퇴근길 우연히 들른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만남이 어떻게 한 남자의 가정과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단골이었고 그 다음엔 위로였으며 마침내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되어버린 관계. 외로움과 연민, 욕망과 후회가 어디까지 사람을 끌고 가는지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매회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는 이사 온 뒤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곳이 필요했고 그 식당은 언제나 조용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여주인을 보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40을 넘겼다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짙지도 옅지도 않은 화장, 지나치게 꾸미지 않은 머리,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묘하게 잘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늘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평범한 셔츠와 앞치마였지만 그가 자주 오기 시작한 뒤부터는 몸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블라우스, 움직일 때마다 허리와 어깨의 선이 또렷해 보이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늦으셨네요. 그 말투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그는 이상하게 그 인사가 하루의 끝을 정리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늘 가장 늦은 손님이었습니다. 마지막 테이블을 닫고 문을 잠그고 식당 안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그녀가 소매를 거들 때 그는 무심코 그 동작을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손목이 드러나는 순간 팔꿈치가 살짝 굽혀질 때의 각도, 그리고 다시 소매를 내릴 때의 느린 움직임.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신경 쓰는 거다. 그러나 그녀는 점점 그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음식을 내올 때 굳이 그의 옆으로 돌아와 놓았고 잔을 채워줄 때 예전보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손이 스칠 듯 말 듯 머무는 순간 그녀는 일부러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 동네 좀 익숙해지셨어요? 그녀가 물으며 그의 맞은편이 아닌 대각선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이유 없이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테이블 위에 팔을 얹고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인 자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눈은 대화를 듣는데 필요 이상으로 오래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단정하되 몸에 맞게 재단된 옷, 허리를 강조하는 앞치마,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목선. 그는 자꾸만 말보다 시선이 먼저 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녀는 그의 테이블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이상하게 손님이 편하다고들 해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그의 의자 옆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향기가 아주 가까이에서 느껴졌습니다. 향수인지 비누 냄새인지 알 수 없는, 너무 강하지도 그렇다고 금방 사라지지도 않는 냄새. 그는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테이블을 닫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집에 돌아와도 자꾸만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손이 머무르던 위치, 그녀가 숙일 때의 각도, 눈이 마주쳤던 짧은 순간. 어느 날은 그녀가 계산기를 들고 그의 바로 옆에 섰습니다. 여기 금액이 맞는지 한 번만 봐주세요. 그는 화면을 보기 위해 몸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그녀와 그의 어깨 사이의 거리는 의미 없이 좁았습니다. 그녀는 그 거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그의 옆에 섰고 자주 그의 자리 쪽으로 돌아왔고 자주 그의 말에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그는 점점 그 식당을 밥을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그녀를 확인하러 가는 곳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없네요. 조금 더 천천히 드셔도 돼요. 그 말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보다 식당 문을 조금 일찍 닫았습니다. 주방 불을 끄고 의자를 하나 더 끌어와 그의 테이블 옆에 두었을 때 그는 이상하리만큼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시기 아쉬운 날이네요. 그녀의 말투는 늘 그렇듯 부드러웠지만 그날은 어딘가 망설임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술병을 꺼내올 때 그녀는 일부러 앞치마를 벗고 돌아왔습니다. 앞치마 아래에는 몸에 맞게 떨어지는 얇은 니트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 옷이 평소보다 조금 더 몸선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잔을 따르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손님이랑 술 마시는 거 거의 안 해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그의 맞은편이 아니라 대각선 아주 애매한 거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얹고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인 자세. 그녀는 자신의 시선이 의도적으로 그의 얼굴과 손 그리고 가슴 언저리를 오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 처음엔 그냥 단골이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신경이 쓰이지?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그녀는 그의 짧은 대답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잔을 들 때의 손,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길 때의 표정, 그리고 웃을 때 생기는 아주 미세한 주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를 손님이 아니라 남자로 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술이 2잔쯤 돌았을 때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사실 결혼했었어요. 그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었을 때 자신을 열렬히 좋아하던 남자, 그 사랑에 기대어 시작한 결혼,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변해버린 사람. 처음엔 저를 정말 귀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점점 말이 거칠어지고 손도 무서워지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이 그녀에게는 묘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혼자 가게를 하다 보니까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누군가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들어주는 게 너무 오랜만이더라고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조금 더 그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 거리를 다시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의 방문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오기로 한 날이면 옷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그러나 몸의 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옷. 허리를 살짝 강조하는 재단, 움직일 때 목선이 은근히 드러나는 디자인. 거울 앞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사람 앞에서만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그가 들어오면 그녀는 예전보다 더 자주 그의 테이블로 갔습니다. 물잔을 채워주며 일부러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고 접시를 치우며 손이 스칠 듯 말 듯 머무는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접촉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 사람도 느낄까? 그녀는 그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가 시선을 피하지 않을 때 그녀는 속으로 묘한 만족을 느꼈습니다. 역시 나만 느끼는 건 아니구나.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 돌아오며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뒤에 섰습니다. 소리가 좀 시끄럽죠.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일부러 그의 어깨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는 숨을 잠시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은 그녀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몸선을, 그리고 오늘 하루 그의 시선을 떠올리며 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떠올리면 이상하게 가슴이 빨리 뛰었고 그의 손과 눈길이 닿았던 자리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기억났다는 것.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위험해.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에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날 여자로 봐주는 이 감각. 너무 오랜만이잖아. 그녀는 그날 이후 조금 더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잔을 건네며 손을 오래 두고 그의 말에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고 헤어질 때는 예전보다 조금 더 오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아예 없네요. 조금 더 이야기하다 가셔도 돼요. 그 말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하는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습관처럼 가장 늦은 시간에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머리를 대충 묶은 채 조금 느슨해진 옷차림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결국 마지막 손님이네요. 그 말에는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술병은 말없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잔을 채우는 그녀의 손길은 이제 숨기려 하지 않는 느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맞은편이 아니라 그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와 함께 둘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애매하다고 부를 수 없는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옆모습을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 그녀의 향기가 이제는 공간 전체가 아니라 그의 감각 안쪽까지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요즘 잘 주무세요? 그녀가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게 집에 가면 더 외롭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요즘은요. 이 가게가 아니라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떨어지자 둘 사이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 침묵을 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침묵을 거절이 아니라 망설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그의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깨와 어깨가 아주 가볍게 닿았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그 접촉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숨이 조금 더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잔을 향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멈춘 곳은 그의 손 바로 옆이었습니다. 손등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녀는 그 거리를 일부러 유지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요즘 사람한테 이렇게 끌린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의 손을 덮었습니다. 아주 가볍게. 그러나 그 동작 하나로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에 아주 미세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까지 말고 조금만 더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불을 하나씩 더 끄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불을 끄기 전 그녀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셔도 돼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을 껐고 식당 안에는 희미한 간접등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망설임과 결심 그리고 오래 참아온 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손을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그의 품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완전히 안기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리. 그는 그녀의 숨결을 느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마가 그의 이마에 닿았고 둘은 동시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그 식당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많았고 침묵보다 숨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더 늦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싸게 치르게 될 선택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의 하루에는 새로운 일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퇴근길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그 골목으로 방향을 틀어 조용히 그 식당 문을 여는 일. 그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어오는 순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오늘도 늦으셨네요. 그 말은 이제 인사라기보다 둘만의 암호처럼 들렸습니다. 술은 점점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고 가게 문을 닫는 시간도 점점 빨라졌습니다. 둘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이 대화를 대신했고 침묵이 약속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들과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늘 그 식당의 불빛과 그녀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녀 역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는 날이면 옷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머리를 정리하는 손길이 더 신중해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여자로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도망칠 곳이 필요한 걸까? 그러나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의심은 잠시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숨기지 못하는 갈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아주 작은 균열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계산할 때 카드가 아니라 현금을 꺼냈습니다. 요즘 집에서 카드 내역을 자꾸 확인하더군요.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 언젠가는 돌아가겠지. 그 생각이 들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 더 그를 붙잡고 싶어졌습니다. 더 자주 술을 권했고 더 늦게까지 머물게 했고 더 오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던 저녁, 그녀가 가게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 순간 낯선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 식당 맞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지나치게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요즘 자주 온다고 해서요.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와 너무 가까운 거리로 아내의 시선이 천천히 둘을 훑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친한 사이인가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했습니다. 당신 왜 여기에? 그날 밤 집에서는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당신이 여기 올 때마다
나는 바보처럼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딸들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진짜 최악이야. 우릴 이렇게까지 무시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올 것을.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갈 데가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 하나 비어 있어요. 그렇게 둘은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나를 선택한 걸까? 아니면 도망쳐온 걸까? 어느 날 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합니다.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의 인생을 바꿨지만 그의 마음까지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둘의 관계에는 사랑보다 후회와 불안이 먼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에 자주 잠에서 깼고 깨고 나면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창가로 가 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이제 처음처럼 서로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침묵을 견디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딸들의 사진을 몰래 꺼내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같은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는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도 아마 또 같은 길을 왔을 겁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꿨지만 이 사람의 행복이 된 적은 있었을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도 무언가를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둘은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있지만 각자 다른 후회를 안고 사는 사람들처럼. 어느 날 아침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이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도망과 외로움으로 시작되었고 그래서 끝까지 완전한 안식이 될 수는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각자의 과거와 각자의 상처 속에서 각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퇴근길의 작은 습관이 어떻게 한 사람의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결국 가족 명예 그리고 스스로를 잃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처럼 보였던 감정은 사실 외로움이었고 위로처럼 느껴졌던 관계는 결국 또 다른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인간의 욕망과 선택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것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